안녕하세요. 푸드랠리 블로그의 임태현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좁은 울타리 안에 쿠션, 배변 패드를 넣고 강아지들이 대소변을 가리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니까 이건 당장 중단하세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한다면 배변판보다는 배변 패드가 좋습니다. 더 다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여행을 가거나 친척집에 방문할 때도 이렇게 접어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또한 개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배변판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조금 불편히 여기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변 패드는 불편히 여기는 강아지들은 거의 없으니까 추천할 만하죠. 대형 패드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대형 패드를 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들은 실내 배변을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많은 개들이 실외 배변을 선호하게 되죠. 그렇게 불편해하는 배변 활동을 실내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려면 대형 패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대형 패드를 쓰세요. 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오늘 당장 한번 바꿔보세요. 신기하게도 배변 패드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배변 문제가 해결되는 개들도 있거든요. 자, 공간을 생각한다.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은 2층짜리 전원주택입니다. 1층은 거실에서 주방까지 넓게 튀어 있고 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제 작업실 겸 서재이며 이곳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제 취미 공간입니다. 당연히 욕실과 옷방도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평소에는 배변 패드가 딱 하나만 있어요. 저희 강아지 엘리는 대소변 습관이 완벽히 잡혀있기 때문에 배변 패드를 하나만 써도 불편할 게 전혀 없죠. 간혹 친척이나 친구가 놀러와서 저희 부부가 2층에서 잠을 자야 할 때는 엘리를 2층에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배변 패드만 하나 깔아주면 만사오케이죠. 하지만 어린 강아지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친구는 애니입니다. 며칠 전 저희가 동네 도로 옆 도랑에서 구조한 강아지예요. 당연히 실내 배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이 친구를 구조한 이야기는 별도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쪽인가요? 걸어둘게요. 이렇게 어린 개를 데려다가 집에 배변 패드를 한두 개 깔아두고 배변 교육을 한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개가 패드에 쉬를 하려면, 자, 첫째, 이 공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배변 패드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셋째, 본인이 이 집안 어디에 있든 내가 쉬가 마렵네? 그러면 패드 있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니처럼 어린 강아지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 다 불가능해요.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공간 개념이 전혀 없고, 패드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린 강아지니까 대소변을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무 데나 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견주는 혼내고 다시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려 애쓰지만, 이런 식으로 강아지 대소변 교육이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견주도 대소변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겠죠. 거꾸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소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강아지 배변 교육에서는 공간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 데려오면 잔뜩 겁먹고 긴장했을 테니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줍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므로 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저희 집의 경우는 2층 제 서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만일 저희 집에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애니만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1층에 저와 아내와 애니 셋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과 물그릇을 두고 주변에 배변 패드를 여러 장 깔아둡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기다 싸라 마라, 저기다 싸지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보세요. 기본적으로 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장소에 대소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 서재의 경우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간이 제 서재거든요. 지금 애니 바로 제 뒤에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별다른 쌀 곳이 없으니까 패드 깔아둔 데에다가 대소변을 기본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맨바닥도 있으니까 맨바닥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가 스스로 그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맨바닥에 했을 때와 패드에 했을 때 나도 사실 패드에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뒷처리도 깔끔하고 냄새도 적고 내 눈에 대소변이 덜 띄고, 그러므로 걔도 맨바닥보다는 점차 패드에 조금씩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번식장과 경매장과 분양샵을 거쳐서 온 강아지는 그 어떤 대소변의 자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식장은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강아지들을 당연히 이렇게 가두어두고 있고, 경매장은 뭐 박스에 넣고 경매하니까 당연히 말 것도 없고, 분양샵도 굉장히 작은 칸막이에 쿠션이 있으면 다행,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배변 패드만 깔아두고 강아지를 그 칸막이 안에 넣어둡니다. 자, 그럼 그 강아지에게는 자기 공간과 배변 장소의 구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밖에서 살다가 도로 옆 도랑에서 구조된 애니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공간에다 싸요. 저희 엘리 처음에 그래서 쿠션을 한 5개 정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자기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익숙해지면서 생활 공간과 배변 공간을 점차 구분하게 돼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행동 반경 넓히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애니의 경우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서재 안에 스스로 머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점차 자기 발로 서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가 대소변을 하러 가려면 공간 인식과 더불어 패드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그게 조금씩 무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넓어진 행동 반경에 이렇게 배변 패드를 깔아주시면 돼요. 당연하죠. 집이 넓어졌으면 그만큼 화장실이 더 생겨야 되겠죠. 어린 강아지니까요. 이쯤 말씀드리면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생 우리 집은 여기다 배변 패드, 저기다 배변 패드, 저기다 배변 패드, 눈이 닿는 데마다 배변 패드를 깔아줘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배변 교육이 되어 있는 성견 엘리는 배변 패드 하나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니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이 쪼꼬미 새끼 강아지가 패드에 쉬를 하고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예뻐 죽겠어요. 저희 집에 온 지 사흘째, 애니가 행동 반경이 심지어 더 넓어져서 제 게임룸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이제 아시겠죠? 게임룸의 경우는 중간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오기도 좀 쉽지 않고 내려가기는 더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애니가 게임룸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가 소변이 마려워, 그러면은 배변 패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내려가기 힘들어서 그냥 여기다 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다가 패드를 깔아줘야 됩니다. 보세요. 깔아주니까 하잖아요. 이쯤 되면 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몇 날 며칠 보내다 보면 어떤 걸 눈치채실 수 있냐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패드가 아닌 바닥에 이렇게 대소변을 할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패드에 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게 돼요. 애니의 경우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1층으로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당연히 패드를 깔아주고 애니는 습관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기특하게 패드에 쉬를 합니다. 이 타이밍쯤 잔소리를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맨바닥에 실수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패드에 하는 횟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절대 실수했을 때 혼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견한 건 물론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강아지가 실수를 하고 있다. 거기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거기 아니야.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개를 들어 올린다?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방법들이 최악의 배변 교육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개는 이미 대소변에 예민해요. 실내 배변 더 예민해요. 이런 강아지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안 돼, 돼, 뭐 하지 마, 너 이 녀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교육을 하는, 놀래키는 것도 마찬가지. 윽박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걔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대소변을 교육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 여기야 를 가르치고 싶은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걔들 입장에서 학습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존재,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대소변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그럼 이 사람 앞에서 대소변을 참아야지 라고 학습하는 경우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치우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실수가 점차 줄어들고 성공이 점차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방법만으로는 살짝 또 안심을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첨가하시면 좋냐면, 패드에 하는 횟수를 조금 더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패드에 성공했을 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바닥에다 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패드에다 했더니 맛있는 걸 주네. 그러면은 패드에다가 점차 하게 되겠죠. 패드에다 할 때는 보상이 생기니까. 물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맨날 며칠 쭉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곳곳에 패드를 둡니다.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저라면 사실 이 인간의 시간 단위라는 게 개에게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내가 어떤 이 진도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저라면 일단 최소한 한 달은 그 상태로 둘 거예요. 2달이 될 수도 있고 사실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1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반년이든 강아지의 실수가 거의 사라지고 거의 100% 가깝게 성공할 때까지 이 방식을 고수하세요. 그러면 실수가 거의 사라지고 패드에만 하게 되면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여기는 화장실로 하고 싶지 않고 여기를 화장실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그러면은 원치 않는 곳에 패드를 이렇게 치우시게 돼요. 치웠을 때의 문제는 이미 걔는 패드라는 사물, 쉽게 말하면 변기죠. 패드가 걔에겐 변기잖아요. 변기뿐만 아니라 그 공간, 즉 화장실 공간까지를 화장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가 없어. 그거예요. 걔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그것만으로도 배변 교육이 아이들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걔가 대소변을 하면은 내버려둡니다. 내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대소변을 했을 때만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장기간 교육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 개가 선호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어요. 개는 보통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떨어진 곳을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거기와 사실 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서로 조금 절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식은 사실상 교육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 방식이에요. 즉, 개가 편안히 대소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점차 강아지가 편안하게 대소변을 할 수 있게 끌어주는 방식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앞에 방법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 개가 언제 대소변을 하는지 내가 파악을 해서 그 타이밍을 예측해 우리가 먼저 강아지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일리야, 이리 와봐. 일리야, 너 지금 심할 없지? 이리 와. 불러서 강아지가 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소변 장소로 유도를 해서 대소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성공하면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죠. 이 방법도 좋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반려견 교육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대소변 타이밍 잡기나 보상 타이밍 잡기나 그런 게 조금 까다로워서 자잘하게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급하게 내가 강아지를 막 이렇게 밀어가면서 대소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에 말씀드린 방법을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강아지들이 소변을 이렇게 패드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그냥 치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 원래 방법대로 꾸준히 교육하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생활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변 장소 주위에 펜스를 치고 입구를 열어둡니다. 이러면 강아지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대소변을 봐야 하기 때문에 끝에 걸쳐 싸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들어가다 말고 대소변을 하는 케이스라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바깥에 같이 이렇게 앉아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이제 펜스를 치는 것 자체가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라서 강아지의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에 따라서 약간 배변 교육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수컷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사방을 패드 벽으로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강아지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각 견주의 교육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예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대소변 교육은 사실상 완성됐을 때 완성된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개들이 실내에서 대소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실내 배변 교육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편안하게 대소변을 보는 강아지들도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면은 잘 안 하려고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편안한 장소로 강아지들이 대소변을 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러분도 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우리 강아지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배변 교육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배변 교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을 텐데요.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영상 하나에 담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Q&A, 배변 교육 Q&A만 따로 모아서 2부 영상을 만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다음 영상 올라왔을 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교육은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애니를 구조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100% 말씀드리고 실제로 영상도 애니가 하는 거 100%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애니를 구조해온 날짜가 6월 13일이고 오늘이 6월 10,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6월 19일인데 애니는 지금은 이제 실수가 거의 없고요. 아주 너무나 기특하게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토종개라 어디 이렇게 입양을 가게 되면 밖에서 살 가능성도 높지만 혹시 또 실내에서 키울 분이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배변 교육도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배변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렐리 블로그의 임태현이었습니다.